네,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하셨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공약수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두 수에 대해서 약수를 각각 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약수를 구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약수를 우리가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약수들 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약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가장 큰 약수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항상 1이 나와야 해요. 1부터 시작하니까요. 그죠? 그러고 나서 가장 큰 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공약수만 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성질로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요거 조금 너네들이 많이 모르시고 뭐 하시는 건데, 2개 이상의 어떤 자연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약수를 구하지 않고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서로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서로소도 되게 5학년 때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시고 싶으면 걔네들이 약수를 다 해서 끄집어내서 푸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최대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두 수의 약수만 구하시면 공약수를 바로 구하실 수 있는 것도 사실 5학년 때 했던 부분이에요. 자, 예제 1번을 보시면 18과 42의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내가 이걸 구하기가 되게 싫거든요. 이거 우리 언제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원리는 18의 약수를 다 구하시고요. 42의 약수를 다 구해주셔야 되는 거 해야 되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42는 1 곱하기 42, 2 곱하기 22, 그 다음에 3 곱하기 14, 7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공약수는 1, 2, 3, 6 끝인가요? 그러면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는 6이고요. 그죠? 결국 최대 공약수 약수가 결국 1, 2, 3, 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예제 2번의 서로소인데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래. 그럼 3과 9의 최대 공약수 3이고요. 7과 13은 1이죠. 14와 15도 1이죠. 따라서 얘는 서로소 아니고 얘는 서로소. 얘도 서로소.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실 건데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나누기를 이용해서 하시는 최대 공약수는 이미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자, 우선은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각각 해서 그걸 가지고도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누시는 것보다 소인수분해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고요. 왜냐면 소인수분해 꼴이 되어 있는 상태로 했을 때는 더 편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원래 그냥 나누기 있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저도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소인수분해 꼴을 이용한 걸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쓰예요. 그냥 풀 거거든요. 계속 그게 구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할 때 소인수분해 꼴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왜 나오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소인수분해잖아. 그러니 소인수분해를 계속 연습하고 그걸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로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것도 한번 해봐 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제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4번, 5번, 6번 하실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그 나누기로 하시면 되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그냥 나누기 꼴로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40과 72가 있어요. 그죠? 자, 4로 나눠주면 10, 4, 1은 4, 4, 8에 30. 2로 나눠주면 5, 그 다음에 9. 그럼 최대 구할수는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8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답만 적어 넣으셔도 됩니다. 답만 적어 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14하고 91. 1은 7로 돼요. 7이 14, 7, 1은 7, 3.
그럼 최대 공약수가 7일 거고요. 네? 어디 가요? 9로도 된다고요? 네? 저 아직 안 했어요. 저 아직 문제 보지도 않았어요. 네, 18과 27과 45는요? 9로 되겠죠? 9, 2, 18, 9, 3, 9, 5. 그죠? 최대 공약수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모두 공통으로 나눌 수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 9가 되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는 거 나누기로 하시는 거라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제 소인수분해 꼴로 할 건데 사실 이렇게 나란하게 있어도 풀 수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좀 연습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약간 세로줄로 바꿔서 하도록 할게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실 때 소인수분해 꼴을 하잖아요. 그럼 모두 같이 갖고 있는 소인수만 가능합니다. 자, 얘는 지금 보시면 위에 2 있죠? 밑에도 2가 있어요. 맞아요? 둘 다 소인수로 2를 가지고 있죠. 그럼 2를 채택할 거예요. 자, 어떻게? 채택.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지수가 뭐죠? 그 위에 있는 조그만한 글씨를 지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 지수가 작은 걸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2의 제곱, 2의 제곱. 그럼 둘 다 2니까 상관없이 2로 적어요. 됐죠? 순간 찰나 놓치는 순간 끝나요. 얘는. 자,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이고 3의 4제곱이니까 3도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3을 적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수가 작은 거니까 뭘 선택하면 돼? 세제곱이야? 4제곱이야? 그쵸? 세제곱. 끝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소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서 구하시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계산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여기서 계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러셔도 되는데 근데 답지마다 소인수분해 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계산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근데 보통 되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냥 소인수분해 꼴로 나와 있는 답지가 훨씬 많긴 해요. 자,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5 하나 있고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있어요. 자, 이 둘 다 가지고 있나요? 둘 다 가지고 있나요? 뭐 하는 거야? 집중해. 귀는 듣고 있지? 근데 손은 따는 거 하고 있죠? 눈 안 보고 있잖아. 그죠? 눈도 귀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다 어디에? 칠판에. 됐어? 이 다 갖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세제곱 쓸 거야? 제곱 쓸 거야? 자, 5 둘 다 갖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1 쓸 거야? 제곱 쓸 거야? 1 쓸 거야. 그럼 1 생략하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자, 7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그쵸, 맞아요. 위에가 없잖아요. 둘 다 모두 7을 소인수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번을 해볼게요. 자,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과 3 곱하기 5의 4제곱과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을 할 거예요. 자, 모두 같이 갖고 있어요. 3개가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3개가 모두 3을 갖고 있으니까 3을 쓸 거야.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그쵸? 1. 근데 우리 1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5도 모두 갖고 있죠? 2, 4, 3 중에 뭐 써요? 제일 작은 거. 그치? 2.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있잖아. 이거는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친절하게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지만 내가 문제에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에요. 자, 얘네들의 공약수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 소인수분해 꼴로 나와 있네. 근데 공약수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우선 먼저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줍니다. 자,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4제곱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 한번 불러볼까? 2의 제곱 3의 1 5의 제곱. 얘가 최대 공약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약수 중에 최대로 큰 게 얘라는 소리야. 그럼 얘보다 더 큰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냐. 자, 2의 제곱보다 더 큰 게 있는지 봤더니 없어. 맞지? 자, 봐봐. 2의 제곱보다 더 큰 게 있는지 봤더니 얘는 2의 1. 괜찮아. 2의 1. 오케이. 2의 제곱 맞죠? 오케이. 2의 2제곱 맞지? 그치? 더 넘는 게 없잖아. 얘도 2의 제곱이니까 됐어.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3 있으니까 됐죠? 맞아. 3제곱 있어 없어? 아니 우리는 3이 끝인데 3의 제곱이면 더 큰 수인 거잖아. 3의 제곱이면 9인데 나는 9는 없단 말이야. 3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그치? 근데 내가 두 개를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죠? 그 답이야. 그럼 나머지 부분들도 확인 한번 하셔야 되는데 5의 제곱이라면 5를 두 개 갖고 있는 거야? 5를 하나 있는 거? 오케이 통과. 5를 하나 갖고 있는 거? 통과. 5 두 개 갖고 있어도 통과.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실 때 내가 최대 공약수를 소인수분해 이용해서 먼저 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의 지수가 넘어가면 내가 갖고 있는 최대 공약수의 지수들보다 훨씬 넘어가면 땡!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배수하고 최소 공배수는 실제로 약수와 최대 공약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공배수는 내가 배수들 중에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걸 배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소 공배수는 그 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약수와는 달리 무수히 많기 때문에 최대 공배수는 생각하지 않고 최소 공배수만 보는 겁니다. 최소 공배수의 성질에서 어떤 두 수의 공배수는 그들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라고 하는 것도 아까 공약수 개념과 같이 연결되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서로소인 두 수는요. 최소 공배수는 둘이 곱해주는 수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5번에 보시면 6과 9의 공배수 뭐가 있을까요? 18, 36, 땡땡땡땡. 최소 공배수 18. 따라서 최소 공배수 배 18, 36, 땡땡땡땡. 이렇게 되겠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오시면 자, 두 수가 서로소인지 아닌지 말하시오라고 했어요. 그쵸? 우선 기본적으로 서로소가 되려면 공약수가 1뿐이어야 되는데 맞나요? 서로소인가요? 맞아요. 서로소입니다. 서로소입니다. 자, 그럼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서로소일 때 어떻게 돼? 곱해서 된다고 했죠? 곱해주면 7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우선은 우리가 나누기꼴로 이용해서 하시는 건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누시면 얘 6이니까 6이 6, 3 해주고 최소 공배수는 요렇게 다 곱하는 거죠. 그럼 36 얘도 해주시면 13으로 되겠다. 3, 4 이렇게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곱해주면 39에다가 4를 곱하면 4, 9, 36, 12 156 3으로 해주면 되죠. 32, 35, 36 해주시고 최소 공배수일 땐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우리가? 최소 공배수 둘 다 나눠줘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둘만 나눠지더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시고 나머지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6, 5, 30, 9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 2 곱하기 3 해준 것과 2의 세제곱이 있어요.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하실 때 아까랑 똑같아. 자, 모두 같이 갖고 있는 걸 해줄 거야. 그럼 모두 같이 갖고 있는 거 2밖에 없죠. 맞아? 2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최소 공배수는 반대로 큰 걸 선택하는 거야. 얘는 1이고 얘는 3이죠? 그럼 어때? 큰 숫자인 3을 선택해 줍니다.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해주고 낫죠? 근데 그랬더니 이 뒤에 있는 3은 내가 써줬어? 안 써줬어? 안 써줬죠. 우리가 원래 최대 공약수에서는 얘를 써주는 거야? 안 써주는 거야? 안 써주는 거야. 근데 최소 공배수는 이 나머지 애들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입니다. 봐. 최대 공약수만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최소 공배수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엄청 헷갈리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작은 걸 선택했었나? 큰 걸 선택했었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3의 제곱에 곱하기 5. 3 곱하기 5의 제곱 있죠? 자, 얘는 지금 보시면 둘 다 3을 갖고 있으니까 3을 써주고요.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큰 거 선택해줘서 2를 적어줘요. 자, 얘도 둘 다 5를 갖고 있으니까 5를 적고요. 얘는 1이고 얘는 2면 큰 거인 2를 선택해줘요. 그래서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과 2 곱하기 3의 제곱과 2 곱하기 3이 있어요. 이렇게. 얘를 조금 띄울게요. 이유가 있어서. 자, 그러면 2는 모두 갖고 있는 거죠. 이 모두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 큰 거. 그지? 그 다음에 3은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적을 거야. 그것도 둘 중에 어떤 것만? 큰 것만. 둘 중에서 큰 것만. 그 다음에 5는 세 개 중에 딱 하나만 갖고 있잖아. 그래도 적을 거야. 큰 거. 큰 게 뭐야 결국? 자기 자신이니까. 그죠? 요렇게.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될 겁니다. 되셨죠? 안 됐어? 고개를 왜 절레절레 흔드는 거야. 그래서 이 소인수분해 하시는 게 생각보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수를 선택했을 때 그럼 선생님 얘 선택하고 났는데 이거 남았는데 이거 남는 거 쓰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헷갈리시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풀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5를 뭐야? 이거요? 내가 최소 공배수는 나머지 왜 그랬냐면요. 3이랑 겹쳐지니까 일부러. 그래서 꼭 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너네들이 이 숫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띈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원래 띄워서 적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너네들이 보기 편하게 하려고 2는 2끼리 한 줄로 3은 3끼리 한 줄로 5는 또 5끼리 한 줄로 7은 7끼리 한 줄로 이렇게 일부러 보여지게 하려고. 응? 근데 겹쳤을 때는 네가 구분해서 해주면 돼. 근데 네가 만약에 그렇게 보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너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곱하기를 뒤에다가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치면 여기 원래 곱하기가 없어야 돼. 그래서 아마 연산력 교재 풀으실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게 아니라 니네가 되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띄어서 7 막 이렇게 곱해져서 써져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 예제 8번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공배수가 아닌 것은? 이란 거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똑같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최소 공배수도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시려면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시고 난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그쵸? 우선 세 수를 먼저 적어주고요. 두 수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공통인 것 중에서 큰 거. 공통인 것 중에서 큰 거. 그리고 나머지 찌끄레기 7도 적어주면 되죠. 얘가 최소 공배수예요. 이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 공배수는 가장 작은 거잖아. 가장 작은 거잖아. 그럼 그 이유,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 이유로 계속 큰 숫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배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최소 공배수보다 작은 건 안 돼. 작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의 3승보다 작은 2의 제곱이 나오면 안 돼. 5의 제곱보다 작은 5의 1승이 나오면 안 돼. 없어도 안 돼. 무조건 요 안에 있는 요 숫자를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더 곱해지는 것만 해줘야 돼요. 그럼 봐봐. 2의 제곱 안 돼. 이미 2의 세제곱보다 작으면 안 돼. 2의 세제곱 나왔죠? 5의 제곱도 나왔죠? 7도 나왔죠? 돼요. 가능합니다. 2의 세제곱 오케이. 5의 제곱 되고요. 7의 1인데 거기다 7을 한 번 더 곱한 거 오케이. 곱한 거 오케이야. 최소 공배수는. 그럼 얘도 되는 거야.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이거 안 돼. 왜 안 될까? 3의 세제곱을 곱한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더 숫자가 곱해진 건 가능해요. 그런데 5가 2개 있었어. 이미 2개가 있는데 5를 갑자기 하나를 없앨 수 없어. 5 2개 있고 거기다 더 곱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거나.
그래서 얘는 이게 안 돼. 그래서 답이 1번과 4번이 안 되겠네요. 됐어?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노야? 뭐지? 요렇게까지 하시면 이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인데요. 이거 특강 있는 거 부분에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관계하시는 부분도 보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봤을 때 이 펭귄이 나오는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의 파트는 항상 이 펭귄이 나오는 것 같아. 자, 두 자연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하고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한글로 적잖아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시게 되면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G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두 수를 곱한 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똑같아요.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수 A가 있고 어떤 수 B가 있죠. 그걸 최대 공약수로 나눴어? 그랬더니 얘는 나누고 난 숫자죠. 이렇게 네모로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최소 공배수가 돼요.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중학교는 생각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단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막 풀면 되지만 실제로 한 단원 안에 내용이 되게 많아. 꽉꽉 들어가 있어. 그렇다고 어느 하나 막 버릴 게 없어. 다 중요해. 다 중요하대. 막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막 이것도 나오고 막 이런데 다 하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두 자연수가 있는데 그 두 자연수가 54와 A예요. 근데 그거의 최대 공약수가 18이래요. 됐죠? 그리고 나서 최소 공배수가 27이래. 됐니? 자,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어떤 두 수를 곱한 거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곱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약분을 하는 과정으로 해볼게요. 자, 얘가 6 곱하기 9기 때문에 9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9 해주면 얘가 30이 되겠죠? 또 6으로도 나눠줘요. 그럼 이렇게 5가 되겠죠? 그럼 A만 남겠죠? 양변을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그럼 5, 8에 40이니까 91에서 A를 9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처럼 약분하는 게 어려워요. 선생님 약분하는 거 못해요. 그러면 그냥 곱하셔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안 할 뿐이야, 나는. 아직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실 때는 문제 안에 키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가능한 한 많은 또는 똑같이 나누어줘.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정사각형.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자연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키포인트가 가능한 한 많은, 최대한, 가장 큰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 최대 공약수를 활용해 주는 거야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죠. 아마 거의 대부분 하실 수 있을 건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다 초등학교 때 했던 부분이라 설명하진 않을 거거든요.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문제랑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붙여넣기야. 복붙이야. 자,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동시에 출발해서 만난대. 다시 만나? 이런 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정육면체 또는 정사각형. 나누어 떨어지는 가장 작은 자연수. 이거 중요하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이런 게 나온다면 최소 공배수로 활용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되는 건데, 자, 톱니바퀴수가 나오잖아요. 톱니바퀴수가 나오면 얘는 100% 최소 공배수예요. 무조건. 그래서 톱니바퀴수에서 제가 한 가지 해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A의 톱니수 곱하기 회전수. A의 회전수야. 그거는 B의 톱니수 곱하기 B의 회전수. 이렇게 풀으시면 굳이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런 거 없이도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아니셔도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나오게 되면 저 위에 있는 공식을 써서 하시면 거의 웬만하면 한 방에 직방이 풀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원 도는 거 또는 버스가 만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요거 별표 이 펭귄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있잖아. 어떤 자연수로 나누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수로 나누어지거나 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최대 공약수 활용은 어떤 자연수로 나눌 때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수가 있고 그거를 내가 어떤 수로 나눌 때,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생긴다면 빼주고요. 부족하다고 하면 더해주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자연수로 80을 나눴어. 자, 어떤 자연수를 잡고 80, 그러니까 80 나누기 어떤 수를 했더니 2가 남았대. 그럼 80에서 2가 남은 걸 빼주는 거야. 78. 116을 나누면 1이 부족하대. 부족해? 그럼 더해줘. 그걸 가지고 뭘 구해? 최대 공약수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돼? 얘 13 되나 보다.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9가 되는 거죠.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죠. 밑에 답 나와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자연수를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어. 그거를 예를 들어 3으로 나누었을 때 또는 5로 나누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볼게요. 자, 8과 10이 있는데 어떤 숫자로 나누어도 무조건 나머지가 5가 된대. 그렇다는 건 내가 8하고 10을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8과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요. 그럼 40이에요. 맞죠? 40이래. 근데 얘네 가장 작은 수를 구하래. 그럼 40인데 나머지가 생겨. 얼마? 5가 생겨. 나머지를 꼭 더해서 마지막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45야 라고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특강도 중요해요. 어떤 두 분수에 어떤 수를 곱해서 자연수가 되게 만들고 싶대.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얘를 자연수를 만들려면 분모가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두 나누어 떨어져야 돼. 나누어 떨어지게 해야 돼. 그거를 여기 위에 곱해야지만 이렇게 약분되게 할 수 있겠죠. 맞아? 그지? 분자에 돼야지만.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뭐 없어져도 되고 약분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잖아. 상관없잖아요? 그쵸? 상관없어. 얘는 그냥 그대로 있어도 내가 자연수를 만들 수 있어. 중요한 건 키포인트인 건 뭐야? 분모를 없애줘야 돼. 완벽하게 없애줘야 돼. 그럼 니네가 생각할 때 분모를 완벽하게 둘 다 공통으로 없앨 건데 최대 공약 쓰겠어? 최소 공배 쓰겠어? 최대 공약 쓰면 내가 안 나눠지잖아. 다 남을 거 아니야. 찌끄레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가 4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4도 곱하고 얘도 4도 곱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 찌끄레기 남아버리잖아. 2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뭐를 곱하라는 거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어디에? 분자에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떤 수를 곱하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해주냐? 자, 얘는 적어 넣으셔야 돼요. 공식이 없을 거예요, 아마.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자에 두시고요. 분자의 최대 공약수를 분모에 두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분자에다 두시고요. 분자의 최대 공약수를 분모에 두시면 됩니다. 자, 되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자, 이 두 분수 8분의 15와 12분의 5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여도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대. 그러면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 8과 12의 최소 공배수 4, 2, 3, 6, 4, 24. 그 다음 밑에의 최대 공약수 5. 그래서 5분의 24를 곱해주시면 돼요. 대분수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중학교는 대분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대분수를 사용하셔서 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해주시면 답이 5분의 24야 라고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공식이 있기는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렇게 풀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연산력 풀으실 때도 이 문제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산력으로 최대한 연습을 해서 풀으시고요. 그 뒤에 이거 없지요? 이 문제 없죠. 바로 개념이지요. 그쵸?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문제집을 다 사용한 건 아니고 앞에 있는 진짜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만 가지고 지금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연산력 교재로 최대한 내가 그거를 기본기를 다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 기본기를 심지어 다졌거든요. 니네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을 똑같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형 문제 푸니까 미치겠지요. 아니 여기 끄덕이면 안 돼. 아직 유형 문제 아니잖아. 여기가 유형 문제인데.
여기 계산 문제잖아. 연산력으로 이미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형 문제 푸는데 또 어려움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진짜 밑에 있는 연산력이 엄청나게 탄탄하게 지금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틀린 거 고칠 때도 꼼꼼히 고치고 이해가 안 되면 꼭 물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물론 우리가 겨울방학 때 또 다시 또 중학교 1학년 걸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야. 아니면 계속 한 번 끝내고 난 다음 방학 때 끝내고 그리고 나서 6학년 2학기 거를 그냥 부교재만 하셔도 된다고 하면 중학교 1학년 걸 계속 복습을 하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조금 해주셔서 이왕이면 중학교 걸 조금 많이 여러 번 돌고 그 연습하고 중학교 거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됐죠? 여기까지요.